한때 배지환이 1루에 나가면 경기의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땅볼도 내야 안타가 될 수 있었고 투수가 잠시 시선을 놓치면 다음 베이스가 사라졌습니다. 수비에서는 빠른 발을 이용해 외야의 깊은 타구까지 따라갔죠. 그런데 지금 배지환은 메이저리그가 아니라 트리플 A에서 다시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리그 최상위권으로 평가받았던 발을 가진 선수는 왜 빅리그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까요? 단순히 타율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설명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배지환의 기록과 활용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 이야기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배지환의 진짜 문제는 스피드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피드를 사용할 수 있는 출전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출전 기회가 줄어든 배경에는 타격, 수비, 부상, 선수 활용 방식이 한꺼번에 연결돼 있었습니다. 배지환은 고교 시절부터 빠른 발과 뛰어난 타격 재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경북고에서 일찍 주전 유격수로 자리 잡았고 고교 마지막 시즌에는 높은 타율과 30도루를 기록했다는 것이 원문의 설명입니다.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도 상위 지명이 예상됐지만 배지환은 미국 직행을 택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공부하고 메이저리그 도전을 준비했다는 배경을 생각하면 충동적인 선택이라기보다 오랫동안 설계한 진로에 가까웠습니다. 첫 출발은 애틀랜타였습니다. 하지만 애틀랜타의 국제 유망주 계약 규정 위반이 적발되면서 배지환의 계약도 무효가 됐습니다. KBO 드래프트를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곧바로 국내 구단에 입단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미국에 가기 위해 한국에서의 선택지를 내려놓았는데 정작 미국에서도 소속팀이 사라진 겁니다. 그럼에도 배지환은 2018년 피츠버그와 다시 계약하며 미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개인적인 불미스러운 사건과 출장 정지 징계를 겪었고 선수로서도 쉽지 않은 출발을 맞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의 커리어에서 지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질문은 그 사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징계 이후 야구선수 배지환이 어떻게 메이저리그까지 올라갔고 왜 그 자리를 유지하지 못했느냐입니다. 배지환은 마이너리그에서 자신의 장점을 비교적 빠르게 증명했습니다. 싱글 A에서는 높은 타율과 출루율, 30개가 넘는 도루를 기록했고 2루수와 유격수를 오갔습니다. 더블 A에 올라간 뒤에는 수준 높은 변화구와 수비 부담을 경험했지만 외야까지 수비 범위를 넓히며 활용 가능성을 키웠습니다. 이 선택은 중요했습니다. 내야수 한 자리만 놓고 경쟁하는 대신 2루와 유격수의 외야까지 맡을 수 있는 선수로 자신의 생존 범위를 넓힌 겁니다. 그 전략은 2022년 트리플 A에서 결실을 봤습니다. 배지환은 타격과 주루에서 경쟁력을 보여줬고 그해 9월 마침내 피츠버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데뷔 전부터 배지환의 야구는 명확했습니다. 볼넷으로 출루한 뒤 바로 도루했고 안타를 치면 다시 뛰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전에서는 번트 타구를 빠른 발로 내야 안타와 타점으로 연결했습니다. 수비 위치도 2루와 외야를 오갔습니다. 배지환은 첫 10경기에서 타율 333, OPS 829를 기록했다는 것이 원문의 설명입니다. 짧은 표본이었지만 인상은 강렬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한국인 메이저리거들과 플레이 방식이 달랐습니다. 홈런이나 강한 어깨보다 순간적인 가속, 번트, 도루, 넓은 수비 범위가 먼저 보이는 선수였습니다. 스카우팅 평가도 이 특징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MLB 파이프라인의 20/80 평가에서 배지환의 주루는 70점이었습니다. 컨택은 55점, 파워는 30점, 어깨와 수비는 각각 50점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평가표에는 배지환이 빅리그에서 살아남을 방법과 위험이 동시에 들어있었습니다. 70점짜리 발은 분명 특별합니다. 하지만 30점짜리 파워를 가진 타자가 살아남으려면 높은 출루율을 만들거나 압도적인 수비를 보여주거나 여러 포지션에서 실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세 가지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확실한 주전급 무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2023년 초반까지는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헌터 그린의 시속 101마일 패스트볼을 번트 안타로 만들었고 볼넷으로 나간 뒤 도루와 득점을 연결했습니다. 보스턴전에서는 메이저리그 첫 홈런을 기록하고 장타를 걷어내는 수비도 보여줬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도 있었습니다. 휴스턴전에서는 정상급 마무리 라이언 프레슬리를 상대로 끝내기 3점 홈런을 쳤습니다. 피츠버그 팬들에게 배지환이라는 이름을 확실하게 알린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길어지자 화려한 장면보다 구조적인 약점이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공식 기록상 배지환은 2023년 111경기에서 OPS 607을 기록했습니다. 도루는 24개였지만 장타 생산력이 부족했고 출루 능력도 약한 장타를 만회할 정도로 높지 않았습니다. 빠른 선수에게 도루 숫자만큼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 1루에 나가느냐입니다. 출루하지 못하면 70점짜리 주루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출루한 뒤에도 성공률이 충분히 높아야 합니다.
무조건 뛰는 것이 아니라 아웃 위험보다 다음 베이스의 가치가 클 때 움직여야 진짜 무기가 됩니다. 배지환의 타격에서는 변화구 대응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원문 기준으로 2022년에는 패스트볼 상대 타율이 346성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브레이킹볼 상대 타율이 18, 19, 오프스피드 계열 상대 타율이 204에 머물렀습니다. 상대팀이 배지환을 분석하기 전에는 빠른 공을 컨택 능력과 스피드로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낮게 떨어지는 변화구와 타이밍을 빼앗는 공의 비중이 늘어나자 약한 타구와 헛스윙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배지환의 파워 부족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장타자는 타율이 떨어져도 한 번의 스윙으로 점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볼넷을 많이 얻는 타자는 안타가 없는 날에도 출루할 수 있죠. 하지만 장타와 볼넷이 모두 부족한 타자는 높은 타율을 유지해야만 공격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배지환은 공을 맞히는 재능이 있는 선수였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배트에 맞히는 것과 위력 있는 타구를 만드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내야 안타는 분명 배지환의 기술이자 장점입니다. 그러나 모든 타구를 빠른 발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 수비가 전진하고 변화구 비중을 늘리면 땅볼 타자의 생존 공간은 빠르게 좁아집니다. 수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배지환은 2루수, 유격수, 중견수 등 여러 위치에 설 수 있었습니다. 로스터 운용이 중요한 메이저리그에서 이런 유연성은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여러 포지션에 설 수 있다는 말과 여러 포지션을 안정적으로 잘 지킨다는 말은 다릅니다. 빠른 발을 이용해 다른 선수가 잡기 어려운 타구까지 따라가면서도 송구 또는 평범한 타구 처리에서 실수가 나오면 감독은 매일 선발로 기용하기 어렵습니다. 유틸리티 선수의 가치는 포지션의 개수가 아니라 신뢰의 개수로 결정됩니다. 2루에 세워도 안심할 수 있고 외야로 옮겨도 경기 후반 수비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배지환은 운동 능력과 범위를 보여줬지만 한 포지션에서 확실한 안정감을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재다능함이 고정자리를 만들지 못한 원인으로 뒤집혔습니다. 여기에 부상도 반복됐습니다. 2023년에는 왼쪽 발목 부상으로 이탈했고 2024년에는 왼쪽 엉덩이 근육 부상과 오른쪽 손목 염좌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빠른 발과 민첩성이 핵심인 선수에게 하체 부상은 단순한 결장 이상의 문제입니다. 복귀한 뒤 타격 타이밍과 주루 감각을 다시 끌어올려야 하고 그 기간에 경쟁자는 배지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2024년에는 트리플 A에서 좋은 공격 기록을 만들었지만 메이저리그에서는 같은 생산성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마이너에서는 컨택과 스피드가 통했지만 빅리그에서는 더 정교한 변화구와 수비 시프트, 빠른 송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반복되면서 배지환에게는 이른바 쿼드러플 A 선수라는 평가가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트리플 A에서는 잘하지만 메이저리그에 올라오면 장점을 유지하지 못하는 선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 하나로 배지환의 문제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트리플 A에서 계속 좋은 성적을 낸다는 것은 기본적인 타격 재능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배지환의 약점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반복 공략한다는 데 있습니다. 패스트볼의 강점을 보이면 변화구를 늘리고 변화구를 의식하면 스트라이크 존 높은 곳에 빠른 공으로 타이밍을 빼앗습니다. 어렵게 출루하더라도 포수와 투수가 주루 성향을 분석해 스타트를 제안합니다. 빅리그에서 살아남으려면 상대의 첫 번째 대응을 이겨낸 뒤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배지환은 첫 번째 인상은 만들었지만 그 다음 조정에서 앞서가지 못했습니다. 2025년에는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시범 경기에서는 강한 타격을 보이며 개막 로스터에 들어갔지만 정규 시즌에서는 제한된 기회 속에 결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기회가 적은 벤치 선수에게는 한 번의 실수도 크게 보입니다. 주전은 부진해도 다음날 다시 출전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주자나 대수비 중심의 선수는 주루 판단 하나와 수비 실수 하나가 다음 기용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공격에서 확실한 반전 카드가 아니라면 감독에게 기다릴 이유를 주기도 어렵습니다. 피츠버그는 결국 2025년 11월 배지환을 웨이버에 올렸고 뉴욕 매츠가 클레임했습니다. 새로운 팀을 찾았다는 것은 배지환의 운동 능력과 저렴한 비용, 내외야 활용 가능성이 여전히 평가받았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피츠버그가 더는 40인 로스터 한 자리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매치에서도 경쟁은 냉정했습니다. 배지환은 2026년 1월 40인 로스터에서 제외돼 트리플 A 시라큐스로 완전 이관됐습니다. 원문 기준으로 4월에는 높은 타율과 OPS를 기록하며 다시 경쟁력을 보여줬지만 곧바로 메이저리그 기회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40인 로스터 밖에 있는 선수를 콜업하려면 구단은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선수가 이미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있다면 트리플 A에서 단순히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단이 기존 선수를 정리하면서까지 올려야 할 분명한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배지환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갑자기 야구 실력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메이저리그 구단이 로스터를 변경할 만큼 독보적인 역할을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반등은 불가능한 걸까요? 아직 그렇게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배지환은 1999년생이고 공식 MLB 기록상 통산 37도루를 기록했습니다. 빅리그에서 자신의 스피드가 통한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2루와 외야를 오갈 수 있는 운동 능력도 여전히 로스터 경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다만 다음 기회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빠르고 여러 포지션을 보는 유망주가 아니라 당장 벤치에서 승리를 도울 수 있는 완성된 선수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변화구 대응입니다. 낮게 떨어지는 공을 억지로 맞춰 약한 땅볼을 만드는 대신 골라내면서 유리한 카운트를 확보해야 합니다. 장타가 많지 않은 타자일수록 볼넷의 가치가 커집니다. 두 번째는 수비 포지션의 우선순위입니다. 모든 자리를 조금씩 보는 것보다 2루 또는 중견수 가운데 한 곳에서 확실한 안정감을 먼저 보여주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주 포지션에서 신뢰를 얻은 뒤 다른 자리를 더해야 다재다능함이 실제 로스터 가치로 연결됩니다. 세 번째는 주루의 정확성입니다. 빠른 발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대주자로 투입됐을 때 스타트와 타구 판단, 아웃 카운트와 점수차에 맞는 선택까지 안정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제한된 기회에서 감독이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은 화려함보다 실수하지 않는 플레이입니다. 배지환의 커리어는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사이의 거리가 단순히 타율 몇 푼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이너리그에서 통했던 컨택은 빅리그 변화구에 막혔고 여러 포지션을 맡는 능력은 확실한 주전 수비 위치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빠른 발은 출루율과 기용 기회가 줄어들자 경기에서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결국 배지환에게 필요한 것은 더 빠른 발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발이 매일 경기에 등장할 수 있도록 출루와 수비의 신뢰를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배지환은 이미 한번 KBO 드래프트를 포기하고 미국으로 향했고 계약 무효라는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넘어 메이저리그까지 올라갔습니다. 쉽게 얻은 커리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도전이 다음 콜업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가 증명해야 할 것은 메이저리그에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계속 남아있을 이유입니다. 배지환의 70점짜리 스피드는 다시 빅리그에서 경기를 흔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확실한 타격 방식과 수비 포지션을 찾지 못한 채 트리플 A에서만 빛나는 무기로 남게 될까요?